네, 소유권 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자, 250페이지. 문제 1번은 거기 4번에 소유권은 존속기간을 둘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립니다. 225페이지. 자, 1번 지문은 4번. 네. 소유권은 뭐 항구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 규정 존속기간 둘 수 없습니다. 자, 참고 사항이시고요. 특별한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문제 2번은 별표 한 5개 하세요. 문제 2번은 별표 한 5개 정도 하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거기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이란 말이 있어요. 상린관계, 지역권. 그럼 이거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맹지사서 통행 방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자, 맹지사서 통행 방법은 첫 번째 서로 협의해 보는 거예요. 협의. 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협의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용익물권. 네. 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빌려 쓸 수 있다. 지역권은 타인 토지가 있고 네, 내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죠? 내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통행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익이 통행하고 싶다, 그게 통행지역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통행지역권, 이걸 통해서 빌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협의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네, 서로 합의해야 되고요. 플러스 등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맹지사 가지고 자,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죠? 네,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뭐 설정할 수 있다? 네, 통행지역권 설정받을 수 있다. 자, 한편 협의가 안 되면 요거는 상린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에 들어가서 쓰는 타이틀 대목이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안 돼서 법원 가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사항이 될 수가 없다. 합의 플러스 등기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요 지역권하고 상린관계가 뭔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냥 글자 그 사람은 그냥 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요게 통행 방법을 두 가지 기억하면 답 쓸 수 있어요. 자, 1번 지문은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당연히 발생한다. 합의 플러스 등기사항이 아니죠. 지역권은 계약, 등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뭐다?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은 상린관계는 건물 경우에도 적용되나 지역권은 토지만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 지역권은 토지만 이용 목적을 합니다. 자기 토지, 타인 토지, 토지 이용 조절이죠. 네, 상린관계는 이렇게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건물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에요. 네, 맞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지문,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네, 소멸시효가 나왔습니다. 자, 소멸시효 정리합시다. 소멸시효 이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네, 소멸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소멸시효. 네, 2편 물권이 있고 3편 채권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정리하셔야 돼요. 3편 채권. 네, 채권은 모두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물건은 모두가 아니고 물건은 용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용만. 그럼 8개 물건이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유질적. 이때 우리는 이 지지전을 묶어서 용익물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질적 묶어서 담보물건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건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소유권은 소시 대상이 아니죠. 점유권, 소유권도 소시 대상이 아니죠. 담보물건도 소시 대상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도 요거는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용익물건의 이 지역권은 용익물건이니까 뭐의 대상이 된다? 소시 대상이 그죠?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번 지문 틀렸다? 3번 지문 틀렸다. 그런 얘기. 그래서 키워드는 가서 소멸시효를 정리한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는 맞아야 돼요.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8개 물건 중 용익물건만. 그러니까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죠. 또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구권도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죠. 또 소유권 기초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도 물건 청구권이므로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죠. 자주 나와요. 소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구권, 소유자에서 들어가는 말소 등청들은 전부 다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상린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요. 지역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이 되지만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용익물건의 한 종류죠.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 그 자체를 확장 제한하는 것이나 지역권은 제한물건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상린관계하고 여기 지역권. 지역권 가서 잘 정리해 두세요. 지역권도 맞힐 수 있습니다. 자기 토지 이거 갖다가 요역지라 하지요. 요청했죠. 타인 토지는 승낙했죠. 승역지.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반드시 필수고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기 토지가 주, 지역권은 종, 주 가면 종 데리고 간다. 수반성, 주 갈 때 종 아웃 시킨다.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단 주를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지역권 가서 요역지, 승역지 기본 익히시고 주종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타 쌍표입니다. 상린관계하고 지역권, 용익물건하고 비교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가? 2번 문제가. 자, 다음에 문제 3번 갈게요. 3번은 정답이 3번. 이건 정답만 확인할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미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통로 사용이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편리한 다른 통로 통행을 포함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3번 정답 체킹해 본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4번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박스 보시면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관습이 성문법보다 먼저 우선한다. 자, 이거 어쩌다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저 소경 장님이 계십니다. 저 소경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소경, 그죠? 뭐라고요? 자, 저 소경 특수용 제작 이렇게 하세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뭐라고 되느냐? 저는 거기 저수, 배수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물관계. 그래서 저수, 배수 해가지고 첫 번째 거 내용이고요. 소는 소통공사. 그래서 두 번째입니까? 소통공사란 말 나오죠. 그 얘기고요. 경은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은 특수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요. 수는 네, 수류 변경이란 얘기고요. 용은 용수권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시험에요.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가끔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외우는 두세요. 뭐라고요? 저 소경 저 장님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했다라고 기억하세요. 저수, 배수, 소통공사, 경계, 특수지역권, 수리변경, 용수권. 그러면 기억은 해당이 안 되죠. 기억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억은 아웃이고요. 니은도 아웃이고요. 디귿, 경계, 리을, 디귿, 리을 여기 있죠? 디귿, 리을, 경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웃토지, 수지, 목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리변경 여기 있네요. 네, 정답으로 해서 몇 개? 3번. 그냥 외워두세요.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거 조소경 특수형. 참고사항이고요. 자, 문제 5번은 별표 하세요. 문제 5번은 별표. 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까 했을 거예요. 자, 맹지사서 통행 방법. 자, 협의가 됐을 때는 좋은데 안 됐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 자, 1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출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통행 방해가 되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번 지문은 X. 두 번째 지문,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다.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네, 토지가 공유하고 있었다. 갑을. 그래서 이것이 토지가 분할이 됐다. 네, 그러면 공유하다가 분할이 되면 통로가 막혔을 때 갑은 만약에 을 토지를 만약에 통행한다면은 네, 당연히 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갑은 양도인이 되고 을은 양수인이 됩니다. 자, 병 입장에서는 무상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병 입장은 무상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을 입장에서는 유상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법원 갔더니 을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됐을 때는 뭐가 맞지만 분할됐을 때는 무상은 맞지만 이렇게 튕겨져 나갔을 때는 네,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편리하다면 이 지문 때문에 3번 지문 틀렸습니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지문은요. 네,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돼야 될 것이고, 자, 다섯 번째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했다가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생겼다면, 네, 기존에 있던 통행권은 소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인트,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네, 판례에서는 양수이란 말을 안 쓰고요. 특별 승계이라고 나와요. 같은 거예요. 자, 5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갑니다. 네, 6번은 정답만 생각해 볼게요. 2번 볼게요. 네, 주의 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대배상할 것이다. 안 됩니다. 현재의 포인트를 둬야 되지 장래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일치시키는 통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7번 갑니다. 네, 주의 통행권은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옳은 것. 1번. 자,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을 지급을 기하려면 통행권 소멸한다. 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네, 손해배상 지급을 기하려면 손해배상 문제는 있어도요, 통행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2번은 방금 전에 했습니다. 장래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세 번째, 통행권자가 자,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맹지 사가지고요. 맹지 사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통행권자가 이 여기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안 되죠. 통행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지 배타적 점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쪽 통행지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자, 네 번째 지문 3번이 맞고요. 네 번째 지문. 자, 통행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통행하는 당하는 입장에서 여길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는 없잖아요. 4번 적극적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일부 양도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자, 공유했다가 분할됐을 때 또는 토지 일부가 양도가 됐을 때, 자, 일부가 만약에 양도가 됐다. 그러면 그들끼리는 무상이 맞아요. 근데 바깥으로 튀어나간 사람까지 무상은 아니에요. 이때는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무상 아니에요. 뭐다? 유상으로 가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5번 지문 X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가 되고요. 자, 232페이지에 문제 8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주택 일부는 갑소유 대지와 을소유 대지의 경계표 담이 수 없다. 네, 주택 일부. 네, 그러니까 담이 있잖아요. 이 주택 면 있잖아요. 주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담이 아니죠. 이 주택 일부 있죠. 이 부분이 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나무 뿌리가 넘어왔네요. 이거는 이제 조문에 가는 거예요. 뿌리는 보는 즉시 법조문에서 이미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1차적으로 네, 가지 제거 청구를 해서 네, 만약에
불응했을 때, 그죠? 2차적으로 뭐 한다? 그때 제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 조심하셔야 돼요? 뿌리는 이미 즉 제거. 근데 가지는 이미 제거가 안 되고 1차, 2차 나눠서 봐야 돼요. 제거 청구해서 불응했을 때 2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 8번은 정답이 2번. 뿌리는 이미 제거할 수 있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자,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승낙받아야 되고요. 거절하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네, 주거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건물을 건축할 때 을소유 대전이 필수적입니다. 자, 대지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다섯 번째입니다. 갑이 을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엔드 오합니다. 1년 경과가 됐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됐다면 법조문에서 철거는 요구할 수 없고요.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합니다. 1년 경과, 완성되지 않았지만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철거 안 되고 손해배상만 들어가야 돼요. 네, 8번은 정답 2번이에요. 이건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별표해 두시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린관계, 통틀어낸 지문이죠. 자, 첫 번째는 전세권입니다. 네,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네, 전세권자도 들어와서 점유하는 건 맞지요. 그러면 점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자의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그대로 준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논리 모순. 지상권자, 전세권자, 상린관계 준용합니다. 두 번째는 상린관계에 관한 그 244조가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상린관계는 강행 규정으로 보지 않고요. 네,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X. 기억나세요? 아, 전, 저유, 네, 상관, 마유, 네, 지나, 잘하지. 기억해 보세요. 전이 뭐예요? 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게 지금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효. 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그래서 부합물, 적물. 자, 달리 정하는 특약, 유효. 유치권 행사, 그죠? 배제하는 특약, 유효. 아이고, 상이 나왔네요. 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특약도 유효. 임의규정. 거기 지금 거기 몇 번 지문이? 네, 2번 지문. 자, 관은 뭘까요? 관습법지 배제. 관습법지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 지나자라지 지, 주갈 때 지역권 수반하는 배제 특약도 유효.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가끔 임의 규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겁니다. 자, 방해 예방을 위한 시설에 설치 않게 손해배상 담보 기억나세요? 3번. 네, 똑같아요. 자,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네, 방해 예방 그
쓰는 단어는 또는입니다. 손해배상의 담보. 똑같아요. 손해배상의 담보 앞에는 또는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여기다 함께란 말 쓰면 안 돼요. 네, and 하면 안 되고 or하러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3번은 함께 때문에 틀렸어요. 자, 네 번째 지문은 아까 분할됐을 때 또는 일부 양도됐을 때 같이 들어갑니다. 분할이 되거나 또는 일부가 양도가 됐을 때 그들끼리는 뭐다? 무상이에요. 그렇지만 튕겨져 나간 병이 있다면 네, 무상이 아니고 이때는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9번은 4번 정답. 9번 별표 두시고 잘 읽어두세요. 그래서 문장 구성이 이 무상이 그죠?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유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 일부 양도가 되면 자기들끼리는 무상이지만 튕겨져 나가면 유상으로 바뀝니다. 조심하시고. 5번째 지문이에요. 자, 경계표 담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 자, 그 다음에 측량 비용. 먼저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측량할 때 돈 들고 설치할 때 돈 들죠. 그럼 측량하면 이거는 면적이 같지 않다고 본다면 이 측량 비용은 반반씩 하면 안 되지. 이건 면적 비율에 따라서 설치는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그죠? 네, 2분의 1씩 부담하면 되겠죠? 근데 5번에 보니까 이거든 전부 다 절반, 반반하면 안 되죠.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고요. 설치 비용은 공동 비용. 네, 그래서 9번 있죠? 9번도 별표 이렇게 해두셔가지고 자꾸 읽어주세요. 상린관계, 주의투쟁권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상린관계 얘기했어요. 뭐 두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주로 나왔던 것은 주로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통행권 있죠. 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나타나는 뭐가 있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네, 이 원칙은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 유상. 자, 그런데 토지가 분할이 됐다. 그죠? 또는 일부 양도됐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관련된 판례 몇 가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2번하고 9번 정도만 기억하더라도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판단됩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네, 100% 나옵니다. 자, 일단 구조가 취득시효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조문구조. 점유가 있고 등기가 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고 등기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로 나옵니다.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5원칙을 기억하라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5원칙. 그래서 이 5원칙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네, 자, 등기자가 완성자한테 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부당이득 네,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전이면 불법 점유 손해배상이 들어가겠지만 완성된 자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1원칙이고요. 자, 2원칙은 순차로 내려오다가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그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순차 전 있고, 3원칙은 순차 후에 없다. 순차 완성된 후 등기 미적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등기하게 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자, 2원칙, 3원칙 때문에 4원칙은 그래서 함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기산점 함부로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즉 함부로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순차 역산 다 가능하다는 거. 5번째는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거.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자, 이게 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자, 여러분들 한번 5원칙을 열심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잘 한번 기억을 더듬으세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갑은 을소의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바꿨네요. 10번 문제, 을 토지 등기돼 있고 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20년. 자, 20년 완성되게 되면 등기는 여전히 을한테 돼 있고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을은 갑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1번 지금 볼게요. 을은 갑에 대해서 A 토지 인도를 구했음을 없음은 물론이나 시효가 기산된 이후 기간에 관해서 갑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안 되죠. 자, 갑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자, 이게 1원칙을 얘기했죠. 여기 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20년 완성되면 등기청구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지문 X가 되고요. 이런 식에 반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 A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자,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취득시효 완성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취시 등청은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 자, 들어갑니다. 채권 청구는 소멸시의 대상이다. 두 번째,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C,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결론 등기 청구권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기억나실 거예요. 살리고 살린다 기억나세요? 자, 어쨌든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10번 질문은 일단 정답은 2번. 자, 그런데 이제 3번 질문이에요.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병한테 매도해서 인도한 경우
병은 갑이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갑이 지금 누구한테 팔았다? 네, 병한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 지금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 시험 가면요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순차로 내려오면 지금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소유자 변동이 없죠. 그러면 순차로 계산하면 보세요. 순차로 이게 만약에 1990년이다 해볼게요. 몇 년이요? 90년. 그러면 20년 되면 2010년이죠. 맞나요? 그죠? 그럼 20년 되면 순차로 내려오게 되면 뭡니까? 네, 2010년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병이 2000 몇 년도에 15년도 자, 갑으로부터 샀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순차로 계산하면 순차로 내려오게 되면 병은 네, 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병은 뭐가 없다? 등청 없잖아요. 등청은 갑한테 있죠.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등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직접 한다고 이렇게 대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대위. 대위가 맞아요. 대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유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병 입장에서는 역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2015년도 여기가 완성점이다. 그러면 기산점은 몇 년이 될까요? 역산해 보세요. 역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995년이 되죠. 역산하면. 자, 여기가 출발점이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병은 완성됐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래서 지금 문제 10번에 3번 지문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1990년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왔다면 등청은 갑한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병은 샀다 하더라도 점유만 이전받은 거지 등청도 없기 때문에 일단 대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니까 현재 이 병이 여기가 완성점이다 하게 되면 역산에서 출발점이 1995년이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 등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3번도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번 문제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차 내려와서 계산해야 되고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4원칙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원칙? 4원칙.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갑은 정에 대해서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병으로.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은 후회 없다. 그런 얘기죠. 정의하면 되겠네. 그죠?
후회 없다. 네 번째 지문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A토지한 점유를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등청은 소멸한다. 네, 점유를 중단시키면 등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 뿐이죠. 어쨌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청은 죽이지 말고 살리고 살린다. 그래서 복수 정답. 10번은 2번, 3번. 자, 우측 이제 11번 갑시다. 11번은 이제 이것저것 묶어서 낸 지문. 취득시효 1번 소유자 변동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죠. 네, 맞는 지문.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된 후 소유자 변동이 있다. 소유자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됐다.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네, 맞죠? 이게 뭐죠? 네, 2차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럼 이제 이건 몇 원칙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5원칙 가지고 얘기한 거죠. 5원칙. 자, 1번은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4원칙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지문. 현 점유자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전 점유자의 소유한 등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이것도 3번도 문제가 됩니다. 3번도 문제가 됩니다. 나눠봐야 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소유자 변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그죠? 네, 임의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임의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3번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아셨습니까? 변동이 없다면 임의 선택할 수 있잖아요. 3번도 완벽한 지문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완성된 자는. 아까 했었죠? 네, 몇 원칙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1원칙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 지문입니다.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네, 선 보존 등기가 있고 후 보존 등기가 있을 때 선이 유효 등기, 후 보존 등기가 무효 등기를 한다면은 이것하고 들어가서는 절대 등기 취득시효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이미 선 보존 등기가 유효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이것도 유일한 얘기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5번 지문도 X입니다. 그래서 정답 두 개로 할게요. 3번, 5번. 3번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그죠? 없다면 대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네,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다면 대위, 변동이 없다면 직접. 그래서 3번도 여기선 복수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10번도 2번, 3번, 11번도 3번, 5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취득시효는 5원칙 가지고 견뎌내면 됩니다. 네, 다음은 12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기업 타인 권리를 매매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로 봐야 된다. 네, 12번에 자주점유 맞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에서요. 선의 무과실이 점유 기간 내내 계속 선의 무과시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2번 X. 디귿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의 점유는 네, 그죠? 다른 공유자 범위 내에서는 타주로 가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일, 취득 시효기간 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네,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리을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을 같은 지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요? 얘가 있잖아요. 소유자 변동이, 그죠? 변동이 있다면 그때는 대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변동이 없다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리을처럼 내게 되면 리을은 틀린 지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완벽한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X.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변동이 있다 그러면 대위가 맞아요. 변동이 없다면 직접. 그래서 리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미음입니다. 완성된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 처분했다. 불법행위 또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거는 보세요. 갑하고 점유로 인해서 완성돼서 등기를 이렇게 제3자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처분했다면 손해배상 들어가는데 완성됐을 때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무슨 행위를 쓴다? 불법행위. 그래서 여기 미음에 틀린 질문이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선택하면 안 돼요. 아시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읍 점유기간 기산점은 임의로 기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단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임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12번은 네, 니은, 리을, 미음. 그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세 가지가 틀렸습니다. 맞는 지문은 뭘까요? 맞는 지문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1번 볼게요. 틀린 거.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한테 넘어갔다. 완성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후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 없다.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등기부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당해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등기 기간은 반드시 10년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14번은 1번 지문은 네, 등기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X입니다. 꼭 자신의 등기 기간이 10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사람 기간 합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하려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네, 2번은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취득세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 쳤죠? 후에 없죠? 네. 후 먼저 등기한 자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X. 자, 네 번째 질문은 키워드가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타당성 무효로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다섯 번째 질문은 네, 자주점유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입증 면제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고요. 자, 15번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1번 질문은 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선보전 등기가 있고 후보전 등기가 있다. 자, 선보전 등기가 있고 후보전 등기가 있다. 선이 유효고 후가 무효다. 그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은 절대 등기 취득시효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 X고요. 두 번째, 선의 무과실이 내내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 당시면 되고요. 자, 등기는 적법 위반 등기 필요가 없고요. 무효 등기라도 관계가 없다. 관계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네, 점유 더하기도 있고요. 점유 승계도 있고요. 네, 등기 승계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 그렇지 않죠? 네, 점유 더하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앞사람 등기까지 합산도 인정하는 겁니다. 네, 15분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